자, 35쪽입니다. 선정이 시 도량이니, 선정이 바로 도량이니, 심조유고며, 마음이 조화롭고 부드럽군 까닭이며, 선정수행을 하면은, 첫째 마음이 조율되죠. 조율된다는 게, 우리 마음에는, 수상행식이라는 마음이 있죠. 수상행식이라는 마음. 그 수상행식이 가래와 집착으로 혼란되어 있는데 그 수상행식이라는 마음이 조화롭게 된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이유가 욕망에 의해서, 그 혼란스러운 이유가 잘못된 집착에 의해서, 그 혼란스러운 이유가 자기 집착에 의해서 혼란스럽다면 그것을 쭉 풀어내는 게 선정수행의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드럽게 순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선정수행의 결과입니다. 지혜가 시도량이니, 지혜가 바로 도량이니 현견 제법 보며, 지혜 반야가 바로 도량이니 제법이 나타나 보이는 까닭입니다. 제법이 나타나 보이는 까닭. 제법이 나타나 보인다 했을 때 제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에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새로 재의미와 그 다음에 수승한 가치로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항상 방편, 같이 쓰는데 문제 해결하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적 자세를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문제도 그렇고 세상 문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지혜. 그 지혜가 때로는 현실적인 곳에 있지만은 때로는 또 이상적인 것에도 있는 거지. 어제 투표한 거는 현실적인 거야, 우리 욕망에 관한 거야. 보통 투표는 욕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경상도는 무슨 당, 뭐 여기는 무슨 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욕망이라는 게 자기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선천적인 거지.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그게 잘못됐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랑 의욕이랑 다 좋은데 그것이 이성적인가, 내지는 그것이 이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감정 상하고 뭐 상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뭐냐면 그렇다고 정치를 혐오할 필요도 없고, 정치라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600조 이상 되는 예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른 나라나 세계에 어떻게 뭐냐면은 드러내 보일 거냐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때로 뭐 독일급 비슷하게 뺏겨와가지고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에,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꼈으니까 유일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쓴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지혜와 창출이 있었겠죠. 그게 지도자의 그런 내용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대다수 백성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롭게 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은 이제 경제적 안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부과되겠지. 지금 이제 답답하다는 거는 그거죠. 욕망들은 다 있는데 그 욕망들이 현실 안 되는 문제. 그다음 그 욕망에 의한 현실화가 실은 자기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 안 됩니다. 서로 싸우기 마련이고 경쟁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욕망 단계에서 욕망의 내용이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막혔기 때문에 이상을 가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전체가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상을 가지지 못하는 건 미래가 없다는 얘기. 꿈이거든요. 이상이라는 것은. 꿈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답답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은 지혜가 이제 많이 부족해졌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출세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류의 내지는 인간 존중, 자기 존중. 그러니까 독일에는 뭐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라는 당이 있는. 왜 우리나라에도 녹색당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녹색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이름만 그렇지. 우리는 불교 안에서 천태법 말은 법하긴 하지만 천태의 사상의 내용을 지향하지는 않아요. 거기는 뭐 신비주의지. 그런데 또 여러분 천태종 사람들 뭐라 하거나 말거나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 녹색당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지가 않지.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의제로 대두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이슈를 끌고 가는 거.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뭐 세상에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 많은 의견들이. 그 많은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정당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막 선거에 되려고 정당 만들어도 없앴다. 막 요번에 뭐 비례표 찍는데 뭐 50cm 돼. 별 희한한 당이 다 있다고 뭐. 난 안 읽어봤어요 밑에. 뭔 당인지. 근데 막 누가 읽어보더니 별 희한한 당이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실은 이것에 대해서 꿈이 있는 거야. 그냥 그때그때 자기 출세나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 없앴다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뭐 큰 두 정당도 수시로 이름 바꿉니다. 수시로. 이름 자주 바꾼 당이 어느 당인지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니까 지향점이 있어요. 뭐라면 이익적이야. 그거 표시입니다. 지향점이 있다면 이름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지향점이 있는 거야. 근데 지향점이 뭐냐면 없으면요. 이 모습도 보였다. 저 모습도 보였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보편적 가치, 즉 인류애니 그다음에 우리 에코 자연 하는 환경의 문제라든지 평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덜 성숙했다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는 자잘자잘하게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지금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은 지혜가 중요하고 그런 것이죠. 출생관적 의미에서는 자비 기사를 어떻게 추구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냐? 자가 시 도량이니 자가 바로 도량이니 등중생 보며 중생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이게 제가 여기 했습니다. 등중생하면 직역하면 중생과 같으면 하는데 중생과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생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야기는 사람은 다 동등하잖아. 어제 투표할 때 다 한 표잖아. 이 사람도 한 표고 저 사람도 한 표. 주식회사 가면 한 표예요. 돈 많은 놈 표가 많은 거예요. 주식회사는 돈 많은 사람 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제 다 1인 1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다라고 했을 때 그 동등한 것이 우리 가끔가다 한 번씩 찾아오니까 속상한 거지. 평소에는 좀 차별되어 있다가 근데 그 동등함도 지금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투표율 한 67% 된다면은 35% 정도는 투표를 안 한 결과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중생을 어떻게 동등하게 보느냐. 근데 동등하게 보는 것은 중생이 동등하게 해달라고 해서 물론 역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뭐냐면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싸워온 게 지금 이제 이런 제도적 성숙이겠죠. 그런데 이제 실은 불교에서의 동등은 누가 주로 많이 해야 효율적일까? 항상 힘 있는 자들이 동등을 표현했을 때. 왜냐하면 굉장히 효율적이 됩니다. 뭐냐면 내가 포시할래도 내 포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이 보시하면 크게 보시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크게 보시하면은 돈 작은 사람도 크게 보시할까요?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머무스 그러니까 뭐야 머뭇거리지 않을까요? 머뭇거리지 않기 때문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회를 끌고 나가는 것은 그런 것들이 조화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뭐냐면은 의식을 가진 것이 그냥 노블리스 오블리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 왜냐면은 자기들이 그냥 가진 것이 자랑스럽고 드러나 보이는 것이 힘있고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돋보이려고 하는데 아니고 그렇게 해야 사회는 더욱더 발전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번한이 한쪽에 쏠려 있으면 후진국이고 그런 것들이 기회가 보편적으로 있으면 그게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한 명이 버는 게 낫겠어요? 여러 명 같이 버는 게 낫겠어요? 여러 명 같이 버는 게 훨씬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가 북유럽 선진국이나 내지는 이런 선진국들은 내용이 뭐죠? 미국이 선진국인 것은 여러 명 같이 버는 게 아니라 워낙 자원이 풍부한 나라고 땅덩어리 큰 나라고 참 별거 여러분 저 북유럽 나 안 가봤는데 거기 낮밤이 우리처럼 이렇게 일정한 데가 아니잖아. 그리고 환경이 우리처럼 좋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도 그쪽에서 뭐냐면은 복지 내지는 이런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선진국이 되는 이유가 네덜란드 같은 얼마나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히딩크로 유명하지만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굉장히 인구 수도 작죠. 그는 그렇게 작은데 아니 그건 너무 멀리 가니까 우리 지금 옆에 이번에 지진 나가지고 힘든 대만만 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섬이잖아.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의 조그마한 섬입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작죠. 근데 그 대만이 왜 소득이 높으냐? 라고 했을 때 높은 이유는 그겁니다. 중소기업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많다는 이야기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요. 상생 못하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리키고 아직까지 그 사람들 지금 안에 옛날에 없다가 막 가지니까 좋아서 하는 사람들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처럼 신분 제도가 그냥 엄청나게 지극했던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모든 신분 질서가 다 깨졌죠. 그래서 그때는 막 실은 기회들이 많죠. 기회들이. 그 기회들을 뭐 진짜 막 힘으로 뭐로 막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이 정리되는 과정이 오랜 과정이 걸렸잖아요. 그 과정 중에 지금 몇십 년 안에서 부를 습득했으면 그 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우리 재벌이라고 부르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된 거야. 이조시대의 양반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뭐냐면 새로운 계급들이 생기는데 그 계급을 갑자기 받아들인 쪽 입장에서는 신나지. 지금 의사도 신난 거죠. 조선시대 의사가 무슨 뭐 허준이 뭐 대단한 우리 허준 드라마 보면 계급이 높은 계급이니까 맨날 그냥 도지한테 박살 나가지고 질질 짜고 나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속상해. 맨날 허준 깨지고 뭐또 정광렬이 맨날 우는 연기하고 하니까 왜 이렇게 짜는 일이 많은지. 왜냐면 그 사람들 그 신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 신경 쓰이다 들어오겠지. 그쪽 자꾸만 이야기하면 내가 말을 못해. 뭐 때문에 그러나 모른 척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냐면 돈에 대한 집착이나 자기 지위에 대한 집착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의사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뭐냐면은 됩니다. 그게 시간이 있지만 그걸 빨리 어떻게 완화시키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 제일 불만이 의료보험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가 작다라고 한다면은 왜 의료보험 수가가 작겠어요? 의료보험료가 덜 거치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죠? 그럼 의료 수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의료보험 수가를 많이 걷으면 돼요. 의료보험료를 많이 걷으려면요. 사람들이 소득이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의사들은 수입이 보장, 자기가 원하는 수입이 보장됩니다. 아니고 의료보험 수가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힘든데, 소득이 낮은데.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자기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불만하지만은 전체 사회가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되질 않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집값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번 돈입니까? 그건 나라가 발전해서 생긴, 예? 가치입니다. 가치 상승입니다. 근데 내 착각에는 내가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치 상승한 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뭐 일본처럼 해, 뭐처럼 해, 문제가 생긴다면 집값 올라가기 위해서 툭 떨어지겠어요. 툭 떨어집니다. 일본이 그랬으니까. 일본이 80년대 후반에 잘 나가다가 미국한테 깨가지고, 예? 무슨 합의냐? 프라자 합의인가? 그거 해가지고 환율 조정해주는 바람에 뚝 꺼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다 투자했다가 그냥 경제혼란 생겨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다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업까지 다 절단납니다. 우리가 잘났던 그 소니니 산요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물 건너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돈 안 버니까 뭐 어디에 부동산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공장 돌리고 돈 벌어요. 안 그러면 돈은 계속 벌어야 되니까 돈 벌 국리를 하잖아. 하는 거. 기업이 기업 활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게 사회 전체의 뭐냐면 소득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구성원들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구나. 이상하게 사회학 강의가 되니까 때려치웁시다. 그거 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가 시도량이니 등중생고면 적어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서로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신뢰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신뢰 안에서 사랑, 기대하니까 믿으니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 기대를 하니까 기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믿음을 줄 수가 있고 그 뭐냐면은 바람이 꺼지지 않는 거 마치 엄마가 바라보듯이 자식을 그게 뭐냐면은 자가시도량이 등중생고며 비가시도량이니 인피고며 여기서 인자가 견딜 인자 쓰는데 저들의 고통을 견디며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인자는 인욕할 때 인자 크샨티 견딜 인자가 아니고 깨닫는다는 얘기. 저들의 고통을 깨달아. 연민이라는 것은 역지사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 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처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처지를 알면은 뭐 파 같은 일도 안 생기고 뭐 같은 일도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 쑥 스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쑥 스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면요. 사람들 마음에 스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관료들이 참 문제고 정치인들도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을 욕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들은요 4년마다 한 번씩 뽑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은 뭐냐면은 백성들 마음 많이 안 넘쳐납니다. 제일 모르는 데가 어디냐니까 법관들, 검사들. 왜냐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럼 저끼리 안에서 계속 출세하고 그러는. 저끼리 출세하고 그러니까 평가를 안 받으니까 백성들 마음 모르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뭐냐 빵 하나 훔쳤다고 이제 징역을 살리는. 그게 가중처벌 뭐 법대로 하면 그래 됩니다. 근데 그게 법대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내 입장에서는 미국적 배심제. 법관이 법대로 판결을 안 하기 때문에 배심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배심제로 가야 되는 게 우리 사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관 한 사람으로 통해서 어느 사람을 단죄한다는 것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절대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평가를 안 받으니까 딴 나라 세상에 살지. 자기들은 모든 걸 선한 줄 착각합니다. 자기들 법을 자주 마치 종교인들이 나는 선하다고 착각하는 거나 똑같아. 종교인들이 선해요. 어떻게 보면 기회적이에요. 굉장히 기회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기회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기회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적이지. 그런데 뭐 다른 종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뭐 승려들만 이야기하더라도 굉장히 기회적입니다. 돈 앞에요. 권력 앞에. 그냥 뭐 제대로 머리 숙이고 어떻게 하면은 돈과 권력에 연결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그런 거는. 그래서 소위 해서 자존심,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는 자존심 내세우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게 종교인들이거든요. 왜냐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들 스스로가 종교가 세상을 끌고 나가는 중요한 가치라 생각 안 하고 사회인들이 봤을 때 종교는 그냥 사회적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시작물 정도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그 자기가 기의적이고 교만하면서 자기는 선하다고 착각하고 자기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못 바라봅니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기에는 있어도. 자기에는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연민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그 사람의 고충을 나도 경험하고 아파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 힘든 걸 아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봐요, 못 아파봐요? 아플 기회가 그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다 어려웠지. 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한 시대 살았겠지만은 나만 하더라도 어릴 때 우리 뭐 석유 파동 나고 그죠? 연탄 떼고 할 때 다 힘들었잖아요. 나 겨우내 반찬에 김치만 넣고 먹은 적도 있는 것 같아. 석유 파동 났을 때 다른 반찬 할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는 댁에 집에 있으면은 뭐 반찬 엄마가 하지. 맨날 김치고 김치 볶았다가 김치 국밥 끓였다가 뭐 김장을 왜 많이 하는지 그때 내가 이유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이 김장이 덜한 집이었는데 그때도 우리 집 뭐 식구가 4식구밖에 안 돼, 5식구밖에 안 되는데 50포기를 했다고. 지금 우리 절 그냥 1년 내에 해도 김장하면 100포기밖에 안 한다. 100포기도 하나? 그 정도밖에 안 한다. 그것도 남아요. 왜냐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어릴 때는 아팠겠지. 같이 그런 서민적 애완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홈에서 뭔가 가지고 기득권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아파봤어요, 안 아파봤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민할 줄 몰라요. 뭐냐면은 우리 같이 사람들이 위로 바라보는 쪽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무량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비무량심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어.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실은 뭐냐면은 가장 요번에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저는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는데 비무량심. 하라고 이야기 안 하랍니다. 그래서 타자의 고통을 깨달은 까닭입니다. 희가 시도량이니 희가 시도. 기쁨이 바로 도량이니 연락복구며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좋게 물론 불교 수행을 하면서 락법이 있죠. 근데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법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려고 법이. 근데 우리는 지금 법하면 자꾸 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법 만들 때 서로 막 난리가 나잖아. 지난번에 이제 다른 법이 그거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 뭐 최근에 이야기한다면은 나 지난번에 서울 시내 버스 기사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 난 몰랐어요. 저는 뭐 요즘 오히려 아비달막 고민 때문에 그거 고민하다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준공영제라서 옛날 버스 기사 회사에서 하던 뭐보다 훨씬 혜택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파업을 했느냐니까 서울 시내 버스 회사들 거의 사모펀드에서 다 왜냐면은 주인이 사모펀드래요. 그러니까 이익이 남으면은 버스들 회사 기사도 월급 올려주겠어요. 저거 이익 배당하겠어요. 이익 남으면 싹 다 이익 배당을 뭐냐면은 그 펀드에만 하고 버스 기사들은 임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버스 기사들이 당연히 지금 어떻게 물가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문제가 있죠. 임금 올려줄 생각이 없지.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600억인가 다시 지원을 해가지고 몇 프로 올려주기로 했는데 아니 여러분 그 사모펀드 이익을 그렇게 보장해줘야 됩니까? 했을 때 사모펀드가 그렇게 자본이 필요하다면 공공자본으로 그 자본에 많이 버스 운영하는데 많이 들 필요는 없지만 상한제를 두면 되잖아요. 이익이 나면 몇 프로 정도는 배당할 수 있어도 나머지는
버스 회사에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사모펀드 넣고 빠져나가라면 되거든. 그 사업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남아 돌기 때문에. 그게 행정이거든. 그게 행정.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데모했다 이거요. 그 사모펀드 이익 빠져나가는 거에서 말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600억 하면 누구야? 서울 시민들 세금이지. 그걸로 더 늘려준다. 여러분 몰랐죠? 그래놓고 선거하지 마셔. 나처럼 많이 알면서 선거를 해. 앞으로 많이 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은 뭐냐면은 정치적 결여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 준공영제하니까 버스 기사들은 좋은 법이잖아요. 락법이거든. 옛날 회사에 토큰할 때 시대의 기사하고 준공영제 되니까 기사들이 임금이 안정적으로 나는 게 참 좋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준공영제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된 것도 있고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내가 막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은 버스 그 전용 차선하고 준공영제인 거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됐기 때문에 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됐다면은 그럼 그건 준공영제 좋은 법 락법이란 말이야. 락법인데 락법이야. 안 그러면 이게 자꾸만 락법에 즐거운 법에 즐거움이 보장이 안 될까? 즐거움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거든요. 왜 사라지냐니까 그 락법도 계속 락법이 있는 대로 즉 우리가 법상 했을 때 법상이 너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임금에 있고 이익은 실제 이익은 여러분 속상합니다. 옆에 분명히 이익 남는데 저거는 많이 가자고 우리 안 주면요. 그게 차이 소비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을 못하고 하는 것들이 락법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색계 일선의 락법과 색계 이선의 락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색계 일선의 락법에 만족해요, 안 좋아해요, 색계 이선으로 넘어가요. 색계 이선으로 넘어갑니다. 색계 이선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색계 일선의 락법은 내 마음속의 락이에요. 여러분, 내가 즐거우면 표현하고 싶어요? 표현 안 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죠. 표현하고 나는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그래서 표현하는 게 색계 이선에서 표현하는 정어라는 거예요. 정어. 그때 즐거우면 더욱더 충만해지죠. 표현 안 하는 것보다. 누가 안 알아주는 것보다 세상에 알리고 내가 즐거운 게 참 좋거든요. 세상도 즐겁고요. 그래서 기쁨이 락법이 되는 거죠. 그 락법이 즐거운 법일까요? 안 그러면은 기쁨의 법이에요. 이미 기쁘다는 가치가 생겼잖아. 처음에는 내 마음속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었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서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기쁨, 서로 하는 기쁨이 있다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 정착이 되기 때문에 새끼 삼선에서 정념을 이야기해요. 정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 옛날보다는 락법이죠. 옛날보다 락법이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월세금 냈잖아요. 우리 그때 월세금 낼 때 뭐냐면 못 내는 아이들이 있어 꼭 불려 나갔잖아. 사무실에서 불려 나가고. 요즘 안 그런단 말이야. 엄청난 락법이지. 사회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대학가도 뭐냐면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렇게 됩니다. 락법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락법이 이희 모두 다 즐거워하는 법이 아직까지 돼 있질 못하는 거야. 이제 그것 때 이게 뭐 사회적 표현으로 하면은 세속적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출세하는 내 마음이나 내 자세, 내 행동에 대해서 표현하자면은 그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것들이 정착되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택계삼선이라고 이희묘락지 이렇게 이희묘락.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착되고 그 사회적으로 정착된 게 사념청정지 평화로운 단계로 우리가 평화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면 문제 풀 게 많지. 반도국가고 분단국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래도요 이 조만한 전체 시기 뭐냐면 지도로 보면은 진짜 톤톤만한 쪼가리 안에서 BTS도 나오고 손흥민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막 되는 것들이 실은 자유롭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정 내지는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퇴행시키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 퇴행된다는 우려의 표현이 어제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없습니다. 3년 차부터는 레임덕이 와요. 어느 대통령이 와도. 이것도 제도도 바꿔야 될 문제지만 2년 만에 뭘 해야 되는데 3년 동안은 또 시끄러워요. 왜냐니까 다음 정권 가지고 다투야 되니까. 그래서 견제도 생기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견제해내고 그다음에 또 서로 경쟁해가지고 다음 쪽 가고 다음 쪽 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참 우리나라 백성들은 슬기로워가지고 작년에 박살 내고 그죠. 이번에 또 이렇게 다 밀어주고 막 그러죠. 이번에는 충청도가 제일 화려하게 변화돼. 충청도 지난번에는 싹 다 빨간색이었는데 이번에 싹 다 파란색으로 가냐. 그러니까 충청도 마음이 희한한 마음이에요. 뭐 인천은 안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은 뭐냐면 사회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계속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냐면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절차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기본적 토대가 되어 있으니까 실은 옛날에 우리가 참 6, 70년대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사회가.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거잖아요. 요즘 주먹이 가까우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요즘 너무 법대로서 살이지. 예, 법대로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법대로보다는 법의 정신을 구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철학을 가지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사가 시도량이 평온이라고 우리 번역하죠. 백화 하는 거지. 평온이 바로 도량이니 정애당고며 정오와 가래가 끊어진 까닭이며. 평화로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화로운 것은 각자의 욕망을 제지하고 그것에 있어서 서로 뭐냐면은 조화로우면서 그 조화와 아까 뭐냐면은 조유하는 거와 마찬가지. 내 마음의 조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유가 일어나면은 그게 평화로운 거. 평화로운 거.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비 이사했을 때 불교가 내 마음 속만 편하다면은 그건 반쪽짜리 불교지. 종교는요 항상 세상에 뭔가 지혜를 던져서 그 세상이 바뀌는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예토에서 정토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아니고 수행해가지고 요즘 자기는 대승불교 한다면서 깨달았다 어쨌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조라고 하잖아. 지조라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자비이사를. 그 사람들 깨달은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니까 그게 부처님께서 그냥 내 마음 편안하라고 불교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 그리고 또 수준 낮은 논의 우리 깨달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 위에 얼마나 옛날 사람들이 수준 높은 안목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아갔느냐라는 것을 고찰할 건데 좀 어려워도 고찰할 건데 그런 것들은 전혀 모른 채 뭐 소승불결이 뭐네 다 그냥 팽개쳐 버리고 이게 도트는 소리 지금 내 유마경 설명하니까 얼마나 말이 막힙니까? 잘잘잘 나옵니까? 대승불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잘잘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마치 그냥 깨닫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이게 불교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평온이라는 것이 인연으로 연기로 구축되지 않으면은 그것은요 계속 괴로운 거. 계속. 예. 그래서 자비이사라는 덕목이 중요한 거죠. 자비이사가 때로 경전 안에서는 신도들이 지향해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 남방 가도 메타수타를 갖다가 우리는 천수경 읽는데 그쪽은 자비경을 많이 읽죠. 자비경을 읽어서 마치 신도들이 읽어야 되는 경우로 생각하고 저거는 높은 단계의 수행을 한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자비라는 것은 중생과 성현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현한테도 굉장히 높은 가르침이고 자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성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뭐 마치 또 성현을 만나는 중생도 중생대로 있어야 되겠어요. 수준을 높이 올라가겠어요. 수준을 보리도록 높이 올라가는 하는 그 장면에서 성가에서 줄탁동기라면서
제자가 뭐 공부해가 좀 깨달으려는 스승이 위에서 그냥 뭐 병아리가 어미닭이 알 속에 부화된 알 속에 있는 병아리 알 못 깨나고 할 때 밖에서도 두드려가 깨줄고 안에서 쪼아가지고 깰 때 그걸 줄탁 동기라 그러거든. 그래서 줄탁 동기할 때 뭐 하는데 그런 병아리 어미닭에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도 자비 이상합니다만은 정확한 이야기는 줄탁 동기라는 건 애매모호한 이야기 쓰지 마. 자비 희사가 불교가 세상을 만나는 자세입니다. 자비 희사. 그 가치를 추구를 안 한다면은 그냥 뭐 절름발이 있는 이야기 쓰지 마라. 그것도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이야기.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가르침이 그건 가르침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르는 거죠. 뭐 내가 뭐 이야기하면 또 막 이야기 처음 듣는 사람들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하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불편 안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정애가 단고며 해서 뭐 유마경은 증오할 때 진짜 썼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인연도상에서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는 까닭이며 보편적 인류애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보편적 인류애뿐만 아니라 평화, 그다음에 요즘 이야기하는 생태주의,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환경까지도 모든 것을 아우려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환경 거기에 무슨 엄청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그쪽에 천착하고 우리 현실에 대해서는 또 도외시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조화 균형 속에서 뭐냐면 나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과되는 신통이 시도량이니 그러니까 신통 나오잖아요. 자비 희사했으니까 신통 나오잖아요. 다 지금 유마경에서 이 차례로 설한 것은 다 차례가 유마경 스스로 차례 지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것이 별다른 능력이 아니라 중생 마음과 드디어 통하는 거예요. 자비 이사가 장착되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깨달음과 뭐냐면은 보리도를 추구하는 무명과 만나는 장면에서 신통이 일어나는 신통이. 적어도 여러분들 내가 10년 안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하면 딱 다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10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알고 내가 딱 그 사람 다 알면은요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하든지 그 사람이 이상하든지 그런 능력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10년 세월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알려면은 내가 적어도 자비라는 가치 내지는 아니 그것이 체화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타심통을 뭐 신통하면 타심통 제일 좋아하니까 타심통하든지 천이통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자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되질 않는 거예요. 뭐 어느 날 지는 월등한 능력이 있고 이게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위에서 아래로 너가 다 바라본다 라는 능력은 그거는 빨리 종교 바꾸셔. 기독교 그쪽 가면 그런 이야기 해도 뭐 상관없는데 아니면 기독교로 못 바꾸겠다 뭐 무당교로 바꾸든지. 신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신통. 뭐 우리가 저기 샤먼도 샤먼은 실은 그 샤먼이라는 사람들의 신통은 우월하거든. 그러니까 우월한 능력이 있어요. 샤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우월한 능력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뭐 종교 이전의 시대부터 샤먼이 이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지. 남다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베토벤이 피아노를 그래 잘 치는데 나는 피아노 금방 이게 도레미파솔라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 음악을 좋아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고 피아노가 막 이제 개발돼 가지고 그 이전에 모차르트 시대는 바로크 시대는 합식 코드라고 해가지고 들으면 오르간도 아니고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피아노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게 현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 각광을 받을 때 이 피아노에 그냥 건반 모차르트도 그래 잘 쳤대. 자자작 치는데 그 능력은 탁월한 거지. 선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래 잘 쳤대. 나는요 우리 법당에 피아노가 있어도
제가 저거 두드려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은 그 사람들의 탁월한 능력이지. 탁월한 능력인데 베토벤 4번 교향곡은 백장 부인, 남편이 있는 백작 부인 사보해가지고 지었던 야사시한 교향곡이거든. 그러니까 그 능력은 능력이라 봐야 돼. 이상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그렇거든. 우리 샤먼들이 보통 보면은 뭐 사람들한테 뭐가 하면 예지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막 순수해가지고 사기 많이 당합니다. 뭐 그렇게 뭐 참 예지력이 있고 뭐 우월한 능력이 있으면 사기 안 당해야 될까요? 그죠? 사기 참 많이 당하는 게 뭐 샤먼들이. 왜냐면 잘 믿어요. 그 사람들이 사기 당하는 이유가 잘 믿어. 믿는 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저러 현상에 대해서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샤먼들은 그 깊은 믿음이 있거든. 그래서 같은 아니비설 신의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하고 달라요. 샤먼들 입장은. 저는 제가 불교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종교적 심취, 이제 종교라는 것이 마치 초월적 그러한 경지를 추구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문서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성적으로 다룬다 보니까 저는 막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물어봐가지고 신발 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합리적인 것, 여러분들 못 보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과정 안에서.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은 그것은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거죠. 다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뭐냐면은 실패를 안 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합리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냉정해야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부분하고 배치되죠. 그래서 신통이 시도량이니 성치 육통고며 6가지 갈래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잔해정 안에서는 천안통, 숙명통, 천안통, 그 다음에 누진통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세상과 만나는 장면 안에서 뭐냐면 타심통이니 신족통이니 천이통이니 하는 것들이 세상하고 만나겠죠. 그래서 신통은 반드시 자비이사가 기초되어 있어야 된다. 아니고 그냥 신통 바라는 건 싹 다 갑자백입니다. 착각하는 거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자비이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자비이사는 더욱더 풍부해지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안 듣더라도 내 곁에만 오더라도 편안해지는 것이 신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냥 가지려고 한 신통은요. 나이만 들수록 신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샤만들도 나이 들면요. 신이 다 도망가버리고 가버리고 말아. 왜? 신통은 나이 든 사람 속에는 있기 싫은 게요. 믿음이 약하지니까. 현실적, 다시 말해서 신체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리 아픈데 신발 생기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뭐냐면 심리적 내용이 쭉쭉 떨어져. 몸 아픈 건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 고통이죠. 몸 아프다고 기도하면 몸 나아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이야기였어요. 간혹가다 우리 수행처에 가면은 참선하다가 암이 나은 있다 소리 쓰거든요. 참선하다가 암이 나았겠어요? 암 진단을 잘못했겠어요? 암 진단을 그냥 잘못한 겁니다. 참선하다가 암 나, 그거는요. 그래도 우리 가만히 있어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참선하면 모든 사람들 다 병 치료해야 될까요? 그럼 그것으로 해가지고 불교는 또 병 치료한다 해가지고 천체적 구인사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럴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 잘 모르느냐 하니까 신통이 뭔지에 대한 자기의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해탈이 시도량이니 해탈이 바로 도량이니 능배사고며 배하는 건 배치하다 등지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사라는 것은 앞에 우패과 평온인데 여기서 사라는 내용은 편안함입니다. 해탈
편안한 사람이 해탈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편안한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뭐가 문제죠? 안주해서 새로운 도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은 부동산 살피고 젊은 놈들은 주식 살피고 주식 살피고 되겠어요? 코인 해야 되겠어요? 코인 해야 되겠다. 다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다 편안하고 자기 이익만 보려고 합니다. 생산적이지 못한데도 생산적이지 못한데도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저도 실은 뭐냐면은 작년 재작년에 금리 올라갈 때 돈 은행에 정기금 넣었다가 그래가지고 찾으니까 뭐 300인가 400인가 이자가 붙어 있더라고. 절도. 저도 뭐 그냥 때로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정기금 정도지. 아, 이거 이익 많이 생기네. 그래서 절돈 잉여돈이 있으니까 주식 투자했다는 얘기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주식에 대한 지식이 더 많지. 저는 뭐 투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관심의 입장에서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응감생심? 아니, 저 입장에서 부동산 살 수도 있잖아. 아니, 저 입장에서 부동산 사가지고 우리 부산제를 사가지고 지금 본망스님한테 예? 운영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절 있는 게 그 부산에 절 있는 게 이익이요. 그거 없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이야. 그 이익을 단견으로 따진다면은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돈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이자 안 나가고 뭐 안 나가는 게. 그리고 남한테 세뇌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왜냐하면 출생하는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법당이 자꾸만 많아지는 게 이익이죠. 돈이 많아지는 게 이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불교 뭐냐면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세속적 이익과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뭐냐면은 뭐 금전은 손해가 나더라도 그게 다행스럽고 그냥 여력만 있다면 한 개 더 만들고 싶은데 고생 안 하려고 그냥 가만히 삽니다만 우리 수요진 보살 내보고 도배하자 뭐 하자마자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안 하랍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해도 되죠. 지금 내가 봐도 이제 언제 우리가 6년인가 7년인가 이 자리 됐으니까 지저분하거든요. 지저분한데 때가 깼지. 때가 깼으니 오래됐다는 거죠. 때 깨인 거로 생각하죠. 원래 그 생각 색깔이니 하면 생각 잘못 되죠. 그래서 이제 합니다. 뭐 언제 한번 그래도 화사하게 사람들 편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내가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한 건으로 생각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고 여러 가지를 뭐 동시에 하는 게 이것저것 좋겠다 싶어서 좀 고민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고민도 옛날에는 한 달 안에 뭐 일주일 안에 뭐 해가지고 다음 걸 내고 제가 옛날에 불교대학 크게 할 때 불교 상담 심리학과 만들어가지고 불교 게시트를 쳤습니다. 어이구 참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했는데 그때 내가 만들면서 아차 싶었던 게 명상학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었네. 근데 그 명상학과 만들려니까 다음 사람 모집하려면 어떻게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1년 동안 내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2개를 만드는 게 더 나은데. 라면서 1년을 기다리면서 막 제 마음을 재촉하고 살아서 했는데 지금 이제 상담 관련 내용 불교계 지금 일상으로 종단들이나 이쪽 안에서 정착된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만 정착된 제도고 명상들은 지금 많이 하잖아요. 명상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출발만 시켰다 해도 막 저는 됐다고 생각하니까 꼭 뭐 내가 올해 그것을 계속해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같으면은 1년이 아니라 2년도 기다립니다. 왜냐면은 굳이 뭐 그렇게 서두러 가지고 큰 뭐 효과라든지 내지는 뭐 서두를 일도 아니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금생이 못하면은 아마 다음 생에 다 굳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그건 없습니다. 요즘 오히려 더 신경 쓰는 거는 오시는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 편하게 올까 내지는 알차게 올까 그다음에 서로 어떻게 하면 다정한 눈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나이 1살 2살 들어감에 있어서 서로 외롭지 않을까 하는 부분. 우리 지금 오시는 노보살님들은 다 거의 실은 뭐냐면은 외롭습니다. 그럼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멀리 떨어지면 외롭고 밖에 나가서 어디 뭐 경로당이나 여기 가가지고 할머니들 내지는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은 다 보살들도 만나면 왕년 이야기 하지. 새끼들 자랑하고 딱 급하니거든. 어제 뭐 새끼한테 전화하고 왔니 안 왔니 뭐
밥을 어디 가서 먹었냐, 먹었냐, 맨날 그 소리요. 이제 그 소리인데, 자기 알아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경로당에서.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거기도 서열 정해져 있고. 근데, 우리 절에 오면은 다 알아주자는 이야기지. 다 알아주고, 위해주자는 이야기지. 들어주자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냥, 그래도 그 마음이 위로받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프면 몸은요, 덜 아플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것은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위로를 해줄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 대해서도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방편이 시도량이니, 방편이 바로 도량이니 교화 중생고며. 그래서 위에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내부적 내지는 막닥뜨리는, 세상을 막닥뜨리는 입장에서의 반야라고 했다면, 방편까지 있다면 반야 바라밀이 되는 방편이라고. 그래서 방편이 시도량이니 교화 중생고며, 중생을 교화하는 까닭. 결국 뭐냐면 깨달음은 어리석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리석음으로 나가는 데서 자기가 앞에서 뭐 교주식으로 마치 자기가 뭐 어디 절에 가면 스승님 이야기 쓰는 데는 싹 다 가짜백입니다. 스승 따위 잡고 제자 따위 잡고 이러면은 뭐 큰일 나지. 스님이라는 호칭도 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호칭입니다. 근데 아니고 스승님 회사 보면 저끼리 이러쿵저러쿵 뭐 귀한 법문을 내리자 막 찬양하고 이런 거야. 안 좋습니다. 뭐 이북도 아니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막 뭐 인터넷에서 표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듣고 자기가 알고 그다음 서로 존중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교화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비희사가 갖추어져야 신통이 일어나고, 신통이 일어나서 그것이 진정한 해탈로 이어지며, 세상에 여러분 내 해탈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요. 아무 쓸모짝에도 없다는 이야기가, 내 해탈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다는 얘기가, 사회가 해탈하지만 내 해탈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내 혼자 뭐냐면 산소 마스크 쓰고 아이고 공기 맑다 공기 맑다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아. 주변 뭐냐면은 조건이 공기 맑은 데서 살아야 돼야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다 깨달았다 내만 안다 뭐 하면은요, 산소호흡기 지가 끼고 있는 거랑 얼마나 불편해요. 지 얼굴 앞에 그냥 그다만 하나 달고 있는데 그건 아픈 사람이 끼고 있는 거지. 지가 무슨 좋은 공기 좋은 공기 하면서 끼고 있을 거예요. 아니고 반드시 깨달으면 중생을 만나야 되고, 그 중생을 만난 자리에서는 혹 끼고 있어요. 벗어야 돼. 벗어야 되는 게 자비이사고 신통이고 그런 거예요. 자, 사섭이, 그래서 사섭이라는 사섭법, 오시 에어 이행 동사라는 가치죠, 그죠? 오시 에어 이행 동사. 오시 에어, 사랑스러운 말, 다정한 말, 이행, 서로에게 이익되는 실천, 동사, 모두가 그냥 같이 더불어 하는 것들. 요즘 걱정이요. 막 파란 거에 일 쓰면 뭐 누구 지지하는 거 아닌가 뭐, 빨간 거에 막 누구 지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는. 또 더불어 하니까 이상하게 더불어라는 말을 또 정당 명칭 앞에 붙여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겁니다. 좋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잃어버리는 게 많지. 불교 안에서도 대표적인 게 장로하는 말. 저쪽에서 들고 와가지고 불교에서 장로 쓰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는 사섭법의 가치가 바로 도량이니 섭중생고, 중생들을 포용하는 까닭. 보시로 포용할 수가 있고요, 다정한 말로 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득되는, 이행되는 이로운 행동으로 포용할 수가 있고, 동사, 더불어 함께하면 손잡아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힘든 건 동사입니다. 세상은요, 보시, 아유, 받는다고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충만해질까 쉽지 않지. 말로 어떻게 됩니까? 이행이 일어날 때하고 이행도 세상 일이라 생멸이 있거든요. 근데 동사 손잡으면 달라지죠. 어깨동무하면 달라지죠.
손잡고 어깨 동무 했을 때, 손잡았을 때, 어깨 동무 했을 때 서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예? 가지면 서로 행복하고. 그래서 어깨 동무 자세가 손잡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라는 것이 손잡고 어깨 동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인원이라는 수인 있잖아. 부처님 열에 있는 거. 부처님 수인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오고 내가 받아줄게. 다른 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뭐 제사할 때 내가 그러잖아. 예? 뭐냐면은 목욕전을 할 때. 목욕전은 수인이 이겁니다. 그죠? 이게 연꽃 모양이거든. 연꽃 모양이라는 얘기가 네가 지금 뭐냐면 했다라면은 이와 같이 연꽃과 같이 피어나는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꽃 모양. 이거 목욕이라는 것이 뭐야? 뭐냐면 더러움, 즉 오염, 마음의 심리적 오염에서 심리적 정간한 상태로 일어나는 거. 이제 목욕전 할 때 수인이란 말이야. 뭐 작양지지는 이거요. 칫솔 잡아라. 버드까지잖아. 작양할 때 양자가 버드나무 양자. 그러니까 옛날에 칫솔은 버드나무 나무 쪼가리로 했겠지. 요즘같이 무슨 뭐 오랄비 칫솔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작양지지는 그다음에 세수, 뭐 이런 진원들 다 있잖아. 그게 다 우리가 상식 범위 안에서 수인입니다. 이게 수인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 수인이. 항마촉진 보세요. 딱 밑으로 누르잖아요. 그게 하면 삿된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내 원만한 마음 가치가 위로 올라온다. 해탈의 마음이 올라온다. 항마촉진. 서가모니 부처님, 즉 보리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식 측면 안에서 수인도 다 결정되어 있거든요. 이걸 너무 신비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지. 심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불교는요, 장사하겠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손잡고 함께하고 어우러지고 하는 가르침이겠어. 그 가르침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절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엊그제 누가 또 천도 잘한다니까 또 지난번에 친정해 줬더만 시집해달래. 아, 나 속 친정 괜히 해줬다 싶은 게. 근데 이제 그 보살님이 하도 마음이 어려워. 자기 생각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뭐 이게 아픈 것도 뭐 이런 문제일 것 아닌가.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병원도 안 가고 아픈 건데도 꿈에 자꾸만 엄마가 나타나는데 혼란스럽고. 그래 손잡고 와서 이야기하길래 내가 천도제 지내주고 바로 병원 가시오. 병원 가야 해결되지. 절에서 기도한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오. 해서 천도제하고 나니까 이제 꿈자리 시끄러운 것도 뭐 다 사라졌어. 병원 가니까 치료받으니까 끝났잖아. 지금 요즘 말짱하게 엊그제 차오를 때 왔어요. 예? 왔는데 친정해가지고 하니까 효과를 봤잖아. 이제 아쉬운 게 시댁이 아쉬운 거야. 또 해달라. 에이 참. 먼저 어쩌겠습니까? 뭐 앞에 거 해줬으니까 뒤까지 처리해줘야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줘야지. 근데 뭐 제비 얼마입니까? 하니까 우리 뭐 진짜 요즘은 그 제비로 과일 사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나는 제하면서 과일을 그렇게 사오는 이유가 오는 사람들 다 대중공양이 가능하니까. 예, 누구 제도 해주고 사람들 대중공양도 해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그런 기회에 사람들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과일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비싸면은 천도제가 신비적으로 돼 있으면은 몇백만 원 하는데 하겠어요? 하고 난 다음에도요. 효과 나겠어요? 안 납니다. 왜? 했는데 돈이 그거 효과 난 거로 비하면 돈이 아깝거든. 안 납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 안 열리거든. 이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 젊은턱이 높아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상식의 평균 이하가 종교인지도 모른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들 합니다. 지가 뭐 한다고 명목상 얼마 붙여가지고 등값이고 뭐고 다 받아 먹냐고. 예? 부처님께서 부처님 오시는 길에 등 캐는 겁니다. 돈으로 캐라 그랬어요? 예? 세상을 밝히는 것으로 피해야 될. 세상을 밝히지는 못할 망정 어둡게 하지는 말아야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다 어떻게 미망으로 어둡게 오히려 하는 장면은 속상하지. 그러니까 보시 애의 이행 동사 대승불교의 중요한 덕목인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어릴 때 이 글을 보시 애의 이행 동사 부산은 또
흑성이라 불교가 옛날에 불도였잖아요. 좀 덜한데. 불도라는 얘기가 자기들이 불교의 수도라는 얘기. 워낙 불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불도 부산 이랬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슨 고등학생들한테 교리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한 1000명 더 모아놓고. 그러니까 교리 퀴즈 대회를 막 깨우는 거야. 그때 보시애의 이행동사라는 말을 내가 처음 접했고, 물론 그때 18불공법 이 다음에 나오는, 지난번에 다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머지 거를. 그래서 18불공법이니 뭐니 그때 뭐 한자도 많은 책 교재로 줘가지고, 그분 또 우리 선배인데 그분 책 팔아주려고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다른 18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어려워서 내가 한문도 약하고 그때 당시로. 근데 보시 에어 이행동사 이거는 너무 쉽잖아. 한문 이야기로 내가 풀이하기 힘든 게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고민 좀 하니까 알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실은 그때 낭만적이 된 이야기로, 종교적 낭만이 생기면서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졌거든. 그럼 교리 퀴즈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나? 뭐 나는 교리 퀴즈 못 나가고, 저는 연불하는데 대회 나가가지고 상을 타봤는데, 연불하는데 대회 나가 상 타면 이상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웬만한 스님보다 제가 연불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부산이라는 데가 동네가 좀 그런 데가 있어서 좀 극성 맞아. 극성 맞아.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사섭이 시도량이니 섭중생고며, 중생을 뭐냐면은 포용하는 까닭. 마지막 이까지만 읽읍시다. 다문이 시도량이니, 다문. 그래서 다문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의 불교가 널리 퍼졌다는 얘기. 세상에 널리 불교가 퍼졌다. 다문. 오늘날 세상의 불교는요, 널리 퍼졌어. 이상한 것만 퍼졌어. 뭐 며칠 기도했느니 어쩌니 이런 것만 퍼져 있지. 그리고 자기는 며칠 수행을 했느니 이런 것만 퍼지고, 나는 어느 불교당 나는데 나는 어느 절 달렸는데 이런 것만 퍼진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다문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져가지고 많이 그것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야 될. 다문이 도량이니 여문행고며, 들어온 것과 같이 행하는 까닭. 불교는요, 그저 누구야? 우리 인도같이 간 보살 이런 거야. 남양, 보살이 이제 불교대학 다닐까 말까 고민하더라고. 뭐 집에 돈이 많아고 와라 이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뭐 개인적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 이야기 하다가 내가 불교가 뭐고 이러니까, 불교가 뭐가 할 때 제일 질문이 어렵죠. 불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이야. 니는 가르침을 모르는데 어떻게 불교 신자라 이야기하겠어? 네가 가르침을 모르는 불교 행위자지. 그래서 불교 신자는 가르침을 알아야 돼. 가르침을 아는 것이 문이죠. 들어봐라. 그래야 행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의 뭐냐면 내용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불자입니다. 그렇게 불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다 불교 동호인들이지. 불교 동호인들. 자, 그래서 다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쉽시다.